혹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네이버에 연재된 웹툰 혈광고입니다. 지금 보면 잉스럽지만 솔직히 웹툰이 한창 연재될 땐 엄청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땐 이게 정말 핫했습니다. 싸이월드에 혈액형 심리를 분석하는 게시물 하나씩은 스크랩돼 있었죠. 우린 혈액형으로 궁합도 받고 맞는 음식도 궁예질했고 심지어 혈액형별로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상파 개그 프로에도 혈액형 패러디 코너가 있었고 뉴스에선 대통령 혈액형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노래에 너 B형이지? 영화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심심풀이로 즐겼던 혈액형 성격설은 처음엔 단순히 심심풀이로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과학으로 쓰였다는 거. 혈액형 성격설에서 B형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보면 본능적이고 생각 없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는 100년 전 혈액형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였던 때와 묘하게 겹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B형이고 A형은 침팬지와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므로 A형이 B형보다 더욱 진화된 형태일 것이다. 독일의 한 학자가 이런 가설을 세웠고 그의 제자는 이걸 확인하는 공식까지 만들었습니다. A형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는 유럽의 백인종 국가일수록 높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A형이 많은 백인이 우월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건 유전적으로 우월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이 있으니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당시 한국인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시아 아프리카형에 속하는 1.0 내외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건 당시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일본이었죠. 일본인의 수치는 이보다 조금 더 높았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해야 했던 일본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서양이 인종 간 지배를 정당화한 논리를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여겼던 혈액형 궁예질은 이런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더 된 이런 인종의 우열을 따지는 연구가 그냥 개인의 성격을 맞추는 최근의 유행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성격 연구에 불을 지핀 이 논문을 쓴 건 후루카와 다케지라는 일본의 학자인데요. 그는 다른 연구에서 식민지인 대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인은 O형이 많아 난폭하므로 일본 사람들과 결혼시켜 O형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조하겠다는 나치의 사상과 다를 바 없죠. 타고난 피로 인종의 진화를 따지는 것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나 그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혈액형 열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1971년 한 일본 작가가 낸 책인데요. 노미 마사히코는 이 혈액형 성격 연구를 부활시켜 인간학, 인생론, 정치까지 다양한 책을 냅니다. 물론 혈액형의 우열을 따지는 건 아니고 각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분석하죠. 하지만 타고난 피로 인간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이런 위험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이웃나라인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B형과 AB형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런 혈액형 분포상의 특성이 그 나라의 국민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앞으로 연구 과제 중 하나이다. O형 우세인 미국과 B형이 많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는 이따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TV에 나와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혈액형 성격설은 그냥 재밌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공식 책자에 혈액형별 공부법을 실었고 모 기관에선 채용에 O형과 B형만 지원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두 기관 모두 크게 비난을 받고 주워 담았지만 혈액형 성격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누군가에겐 그냥 재미였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이런 논리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지 않았을까요? 혈액형 성격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혈액형은 그냥 적혈구의 작은 단백질 덩어리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이 종류도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가 됩니다. 마사히코의 책에서는 몸의 재료가 다르면 그것이 옷이든 가구든 그 기능과 특성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퉁치지만 그래서 적혈구의 단백질 덩어리가 신경계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본 심리학회지 논문에서도 대규모의 통계 분석을 통해 혈액형과 성격은 무관하다고 딱 잘라 얘기했죠. 그래서인지 혈액형 성격을 다룬 콘텐츠에는 보통 과학적 근거는 없으니 재미로 보라는 이야기가 붙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도 그 여파도 그다지 재밌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혈액형으로 궁예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심리학에는 반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뜯어보면 누구에게나 맞는 말인데 그걸 자신과 부합한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하죠. 이런 문구처럼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면 그거 알을 구독해주세요.